네, 안녕하세요. 과학전람회 지도 안내 연수를 진행할 광남고등학교 화학교사 김용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전람회가 어떤 대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전국의 과학을 사랑하는 초, 중, 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평소에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보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뜻깊은 과학 축전입니다. 경기도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까지 생각하면 전국 단위의 과학 주제 연구 대회로서 학생들은 과학 전람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자의 꿈을 갖고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럼 과학 전람회의 개요, 출품 내용, 출품 제안, 수개월간의 과학 전람회 프로세스, 학생 지도 안내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과학 전람회의 목적은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과학 탐구 역량 함량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학생과 교원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물리 부문, 화학 부문, 생물 부문, 지구 및 환경 부문, SWIT 융합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총 5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원 분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이 출품할 수 있으며 1인 1작품 원칙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동일 직급 2인이 한 팀으로 공동 출품도 할 수 있습니다. 교원 분야 출품은 연구대회로 운영되며 동일군 내 중복 신청은 금지됩니다. 교원 분야는 12월부터 1월 초에 출품 계획서 제출일이니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제출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분야입니다. 경기도 내 초, 중, 고 학생이면 출전 가능하고 단체 작품의 경우 동일교 최대 3인까지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원 1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도교원은 탐구 및 실험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해야 하며 한 작품당 지도교원은 1인에 하나입니다. 출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과학기술의 교육과 보급에 활용될 수 있는 작품,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지방특색화 사업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산업기술 개발 및 생활의 과학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자원의 에너지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작품, 환경 보건 등 복지 과학기술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여 발전시킨 작품이어야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창의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주제이며 과학기술 분야, 산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주제가 필요합니다. 즉,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쓸모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출품 내용이 다채로울 수 있다 보니 출품 제한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자,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째,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둘째, 출품자가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 셋째,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넷째, 이미 특허권을 취득하고 상품화되었거나 상품의 선정성을 내포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출품 서류 제출 후 출품자는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전람회는 시도대회인 경기도 과학전람회를 통해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과학전람회의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니 준비하시는 선생님, 학생들은 본 프로세스를 통해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교원 분야는 연구 계획이 담긴 출품 계획서 및 연구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출품 목록을, 학생 분야는 출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이 시기가 가장 바쁜데요. 끊임없이 연구하며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찰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후 작품 설명서, 작품 요약서, 작품 설명 영상, 출품 원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담 심사를 하게 되며, 이때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작품 설명과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도 과학전람회 결과를 통해 학생, 교원 분야 총괄 우수작 25편에게는 전국 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을 위해서는 경기도 대회와 유사하게 작품 요약서 및 작품 설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담 심사는 경기도 과학전람회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학생 지도 사례 안내입니다. 먼저 제공되는 심사 기준을 분석해야 합니다. 심사는 서면 심사인 1차 심사와 면담 심사인 2차 심사의 합계로 평가되며, 창의성,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노력도, 실용성의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창의성, 탐구성은 학생으로서 탐구 가능한 창의적인 내용을 연구하였는가이고, 이론적 타당성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연구 목적과 결과, 결론이 명확한지를 보는 것이므로 고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2차 심사에서 평가되는 노력도는 학생들이 직접 탐구를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몰입도 있게 탐구한 것을 평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용성은 사회적으로 환원 및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겠죠. 주제 선정입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지도교사로서 주안점을 둔 내용입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 현재의 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환원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유사 연구가 있다면 어디까지 연구되었으며, 학생이 선정한 연구의 진행 방향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념하며 주제를 매우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도표는 과학전람회 진행 과정에서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전람회는 장기 프로젝트 연구 활동이므로 학생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과학적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한 69회, 70회 과학전람회 주제입니다. 두 작품 모두 경기도 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수상을 하였고, 전국 과학전람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9회 때는 탄소 중립 2050의 구체적인 실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업진흥청의 자문을 구해 조사한 결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정원식물이 탄소 저감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 차원에서 이를 연구하여 탄소 배출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피식물을 통한 탄소 저감 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70회 때에는 감각기관 장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비한 후각장애를 개선하고자 속언인 "너 진짜 개코다" 라는 말을 착안하여 개코의 원리를 이용한 후각장애 지원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자, 두 주제 모두 연구된 사항이 굉장히 적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고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3인의 학생이 팀으로 출전하였습니다. 학생별 자신이 가장 잘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 분야가 있는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각자 서로 다른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시너지 효과로 발현되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의견 조율의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인 과학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참여 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학생 실험 지도법 및 시간 활용법입니다. 과학 전람의 학생 실험 지도 시 매 차시가 실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실험에 맞는 실험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를 유도해야 하며, 새로운 실험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 기구 숙지를 유도합니다. 실험 과정에서는 준비부터 세척 마무리까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므로 실험실 정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구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주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시간 활용은 한 달 단위에서부터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까지 세부적인 연구 계획을 학생들과 구성하고 시간 안배를 합니다. 연구 진행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미루지 않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미뤄질 경우 주말과 방과후로 활용하여 실험 계획이 미뤄지지 않게 진행합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기간에는 실험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실험 과정을 개인적으로 고찰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평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속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의 방향성 확인을 위해서는 주 1회 연구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도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즐겁게 하더라도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연구 후반의 학생들은 많이 지칩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일반고의 경우 실험 기구, 장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기구의 부재 역시 연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 과정에 있어 검증을 위해 오랫동안 실험을 진행해 왔으나 의미가 없는 실험일 경우에는 번복하거나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많은 과학적 성장이 일어나지만 학생들은 다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시 학생들에게 환기할 수 있도록 휴식을 주고 탄력적으로 연구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 시에는 지도교사와 함께 조금 더 과학적 설명력이 높은 근거를 찾아 해결 후 진행합니다. 실험 기구가 부족할 경우 지역 대학 및 타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실험 방법을 고안하여 실험 우회를 합니다. 다만 실험 보고서에는 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작품 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서류 제출 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작품 설명서입니다. 작품 설명서를 실험 보고서와 같이 작성할 경우 연구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고 가독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작품 설명서는 연구의 목적과 결론에 맞게 하나의 흐름으로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연구의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매우 구체화하여 과학적 설명력을 높입니다. 2차 면담 시에는 학생들은 발표 경험과 면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3분의 작품 설명과 즉답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연구의 목적, 흐름, 향후 계획 및 미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본 연구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지도교사와 함께 질의응답 내용을 작성해보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이때 잊어버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험 후 작성했던 실험 보고서를 반드시 숙지하며 구체적인 답을 구성해 봅니다. 오랫동안 학생이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평소에 연구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이 녹아들어가 훌륭한 답이 구성될 것입니다. 경기도 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경우 전국과학전람회 출전권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한 달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작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학전람회에서의 2차 면담 심사 피드백을 반영하였고 연구 방향을 더 첨예하게 구성하고 탐구 주제를 넓히지 않고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찾으며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능한 전문가 선생님과 전국과학전람회 멘토 멘티 과정을 통해 준비했고 결국 학생들은 전국과학전람회 준비 과정에서 비약적인 과학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갑각류의 대표 생물인 가재입니다. 가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크진 않습니다. 작은 가재는 수차례의 탈피의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 탈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포식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과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더욱더 단단한 껍질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과학전람회에 출전하는 교사, 학생 여러분들도 이 가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과정은 분명 고뇌스럽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 어린 가재처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더욱더 단단한 과학적 역량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적 도약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전람회 지도 연수를 하게 된 광남고등학교 화학교사 김용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